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한국이 싫어서입니다. 도발적인 이름이기도 하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공감 가는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맞지 않는 주인공인 주게나의 이민 여정과 내면의 목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북 중에 나오는 추위를 싫어하는 펭귄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 그래도 살고 싶어서 다른 여정을 도전하는 영화, 도전 와중에도 맞이하는 시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영화, 한국이 싫어서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한국이 싫어서에 대한 스포일러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한국이 싫어서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살기 좋은 국가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도면 민주화도 잘 되어 있고 치안도 좋고 아직 기회가 있는 나라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높은 도덕 수준과 특유의 정문화로 정겹다라는 평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계층 문제와 높은 근로시간, 특유의 군대식 꼰대 문화와 오지랖과 같은 단체주의적인 문화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도 잘 보여주듯이 주게나는 대부분의 부분에서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울의 살인적인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인천에서 2시간 걸려 통근을 하고 직장에 와서는 벌써 지치기 일쑤입니다. 또한 큰 그림을 알 수 없듯이 돌아가는 톱니바퀴 삶도 지쳤습니다. 집안 상황도 별로입니다. 하나 있는 동생은 게임에 빠져서 밤낮이 바뀌어 있고 엄마는 자신의 적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에 보태라고 합니다. 물론 아빠가 말리지만 그 소리를 듣는 주게나의 마음은 많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메뉴를 통일을 해서 자신이 먹지 못하는 동태탕을 먹다던가 사소하지만 하나하나 주인공을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주게나의 남자친구도 그녀를 잘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저 오래 사귀었을 뿐.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양가가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사실도 답답합니다. 그녀는 결혼할 생각이 없고 심지어 집안 차이가 납니다. 영화에서 누가 봐도 주게나의 집은 가난하고 남자친구의 집은 유복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아니지만 살살 긁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주게나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도 점점 좋아졌으니 좋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사람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생존이 아닌 삶이 필요했고 유학을 결심합니다. 이민을 결심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출국 날에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뉴질랜드로 갑니다. 뉴질랜드라는 설정도 현실 고증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작중의 대사를 빌리자면 부자인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뉴질랜드로 많이 오지만 부자인 동아시아 사람들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 주게나는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민 갈 돈이 없기 때문에 날이 따뜻한 뉴질랜드를 선택한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처음에는 긴장하고 실수도 하지만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즐겁게 보냅니다. 어학원에서 만난 특이한 인연과는 생각보다 질기게 만나고 바뀐 환경에도 잘 적응하며 자유로워 보입니다.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기본 시급이 높기 때문에 알바만 해서 생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온 불합리함에도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말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르게 주게나에게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알바로 인한 생계 유지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여행을 다니며 파티에 참여하는 등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생활합니다. 하지만 이 뉴질랜드 생활은 깨집니다. 생각 없이 찍었던 친구의 빌딩 스카이다이빙 영상은 뉴질랜드에서 불법이었고 이로 인해서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집의 대여는 불법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걸립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유무죄 결과와는 무관하게 뉴질랜드에서의 생활은 위태로워집니다. 그동안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기인 것입니다. 이에 주변의 도움을 받지만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터진다고 이때까지 한국어 과외를 해준 한일 가족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한국에서 취준을 했던 친구가 죽은 장례식장으로 화면이 바뀌면서 엉망으로 복잡한 주게나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한인 가족에서 과외를 할 당시 아빠가 지진을 느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지진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아빠 안의 불안이 지진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도피로 뉴질랜드를 찾았던 주게나는 이곳이 평안하겠지만 아빠
또한은 한국을 떠나면서 불안이 생기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의 폭발이 일가족의 사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준을 준비하던 친구가 죽은 장례식장에서의 주게나의 표정으로 미루어 봤을 때 어쩌면 뉴질랜드로 떠난 자신이 내팽개치고 온 무언가를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낀 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한국을 떠나지 않게 됐다면 됐을 수도 있는 다른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며 그런 표정을 지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뒤로하고 주게나는 다시 떠납니다. 한국에서는 살지 못하니까 외국으로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시도하는 것이죠. 이 영화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의 생활, 나머지 하나는 뉴질랜드에서 생활입니다. 이 두 개를 잇는 것은 한국을 떠나기로 한 이유와 한국을 들어오기로 한 이유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맞지 않는 소소하지만 계속 갉아먹는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꽤나 현실적입니다. 어쩌면 주게나의 나이대에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느껴봤을 감정 혹은 상황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느껴봤을 경험들입니다. 따라서 공감이 됩니다. 현실적이기에 주게나가 한국을 떠나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개연성이 있습니다. 허나 이 뒤에 나오는 뉴질랜드 부분은 생각보다 환상적 분위기여서 놀랐습니다. 뉴질랜드의 이민이 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것에서 나오는 고난은 뒤로 한 채 주게나의 생활은 지나치게 상상적입니다. 유학이나 이민을 가본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아무리 최저시급이 높아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초기 정착 비용이나 친근한 문화와는 별개로 느끼는 문화적 차이, 뭐든지 혼자 해야 된다는 막막함 등 사실 해외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보며 겪게 되는 고생들에 대해서 매우 최소적으로 보여주고 장점만 부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게나가 한국을 뜬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가 맞지만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주게나는 한국을 떠서 파티와 여행을 즐기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자유롭게 파티를 즐기는 모습들은 한국에서의 결심이 무색하다고도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치열하게 사는 한국이 싫어서 뉴질랜드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게 뭐가 어떻냐? 꼭 그렇게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야 하냐? 물론 맞습니다. 한국에서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는 여유롭게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삶이 3년이나 지속된다면 만약 인생에서 여행적인 오락만 3년 동안 지속된다면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아마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불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꼬집는 영화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생활 속에서도 부단히 노력했지만 생존이 아닌 삶을 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현실을 잘 짚어주는 반면에 이민 후 생활은 현실성이 부족해졌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생활은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의문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싫어서에 대한 한 줄 평은 추위를 많이 타는 펭귄의 동기와 시작은 좋았으나 후에 오는 판타지는 의문스러웠다입니다. 전점수는 10잔 중 5잔 원샷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